안녕하세요. 뻔뻔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싶으십니까? 15억 밑으로 내놓으세요. 설 연휴에만 매물 4% 늘면서 이제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15억 이것도 기준선이 너무 높아요. 이제 10억 밑으로 내려가야죠. 10억 밑으로. 네. 15억 자체는 지금까지 너무 서울 아파트 이 정점에선 어떤 고가 아파트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굉장히 강보합의 횡보적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가격 기준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천정부지로 20억 이상을 뚫어버렸던 그런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무조건 이제 15억 밑으로만 일단 내린다면 수요자들이 그대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이 어찌 보면 좀 뭐 유도리를 발휘한 그런 가격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억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10억까지. 서울이 지금 전국 유일하게 지금 매물 증가가 폭발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다주택자들 5월 9일 날 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의 30% 플러스 알파 세금을 때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 차익보다 그에 반하는 세금으로 나가는 돈들이 엄청난 출혈 상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5억 이하 이 비중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작년 11월부터 12월, 올해 1월, 2월 들어서 상당히 15억 원 이하 비중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요 10억 이하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에이 설마 그렇게 될까. 근데 코스피 5천선 넘는다고 정부에서 딱 목표가를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얼마 찍었습니까? 5,600 찍었습니다. 이거 6천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매일매일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그거 다 책임져야 되는 워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지만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 카리스마, 정책적인 어떤 카리스마를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명운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이제 부동산 시장, 정말 망국적 부동산 시장이라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이렇게 뭐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 성장 추이도 결국 직격을 맞고 함께 와르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매물 증감 추이 6만 4천 건까지 이제 올라섰다가 지금 연휴를 맞이해서 잠깐 이 주춤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되면서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 높다.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부활 발언 당일날 뭐 매물이 꿈틀꿈틀 거리다가 이제 6만 4천 건까지 올라섰는데, 이거 7만 건, 8만 건, 10만 건, 10만 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의 투매 현상, 그러니까 가격을 던지고 나오겠다라는 의사표명의 그 심리적 저항선, 마지노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만 건까지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제 출혈 경제 일어나게 되죠. 서로 간의 가격을 경쟁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집값 정상화에 굉장한 어떤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은 핵심지 위주로 쌓였지만 거래는 당연히 뭐 외곽 15억 이하, 10억 이하, 실질적으로는 10억 이하입니다. 15억 이하 누가 삽니까? 지금 7% 주담대금리 물으면서 15억짜리 아파트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어떤 내회로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큰일 나죠. 대출 자체가 지금 뭐 6억으로 딱 세팅돼 있고 15억 넘어가면 2억에서 4억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현금 박치기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 주거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상계주공 16단지, 뭐 관악구, 구로구 등등 해가지고 서울 외곽 지역, 그래도 서울 인서울이지만 서울에서 그래도 현실적인 어떤 이 매매 가격 접근성이 있는 곳들 위주로 중저가 아파트들이 지금 매매되고 있어요. 이 중저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웃깁니다. 보통 뭐 아니 15억 이하가 중저가입니까? 이거 뭐 고가 중에 초고까지 10억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 그죠? 2020년 수준이 아닙니다. 2015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강남권 외곽 같은 경우는 한 4억에서 한 5억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그냥 펌프질 해가지고 그냥 아니 상계동도 뭐 12억에서 15억까지 집값이 치솟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들이죠. 정말 망국적 부동산이다. 왜 망국적이냐? 이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매칭돼 가지고 뭔가 활발한 거래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산 시장이 좀 단단하게 내 돈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은행 돈 가지고 빌려와서 그 8, 90% 파이 차지하면서 가격 띄워놓으면 그게 어떻게 자기 자산입니까? 은행 자산이지. 3개월 원금이자 밀려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면 그냥 내 집, 내 명패 날라갑니다. 문패 날라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내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좀 허울 좋은 공갈빵 같은 아파트 자산 가치 들이대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였으니까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왜곡되고 가치 자체가 터무니없이 올라서고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다 기업 가치에 의해서 그날 주식 종목의 어떤 가치가 정해지는데 부동산은 이런 어떤 이 기준점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원은 계속적인 이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서 엄청난 지금 부동산 개혁을 향한 칼을 갈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0.91%더 올랐다고. 상승률 두 달째 확대됐다고. 예? 서울이 0.73, 뭐 경남이 1. 강남이 1.07, 인천이 0.07, 경기가 0.36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표 자체가 급매 상황에서 나온 좀 출렁거리는 가격대를 흡수해가지고 지표를 내는지 혹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호가세 위주로 지표가 나오는지 이게 지금 뭐 가늠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은 항상 상승입니다. 경기, 수도권 역시도 상승. 이해할 수 없는 5대 광역시까지도 지금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동안 1월과 2월 똘똘 말아서 나온 이제 종합 성적표인데 확실하게 현장 분위기는 달라졌고 급매 상황 속에서 아니 부동산원이 이런 지표를 내놓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지표까지 내놔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상승률이 0.27에서 0.2 다음 주 가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종합 지수는 오르는데 좀 협소하게 좀 들어가 보면 떨어진다. 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지표 자체가 이렇게 갈팡질팡 나오니까 사람들이 틈새를 탁 보고 그냥 매입 발톱을 탁 그냥 낚아채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주택자들 혹은 뭐 수요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투기적 수요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집값들 많이 그냥 펌프질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지난주에 이 부동산 특별대책반 가동해서 아파트 확실하게 경기권에서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지역은 다 담합을 했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 오늘 4명 입건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이 입주민 4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강도 높게 나갑니다. 성남 B 아파트 단지, 하남 모 아파트 단지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한 담합, 그리고 용인에서는 또 중개사들이 또 나서가지고 그냥 비회원과 공동중개 거부하고 집값 계속적으로 집주인들 입맛대로 그냥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작을 해버리니까 이건 망국적 부동산 맞죠?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였습니까? 너무나 유연했잖아. 아니 부동산
가격 자체가 유연해야 되는데 가격은 그냥 깎아지는 태산과 같고 처벌은 솜방망이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정말 망국적 부동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남 분당구가 뭐 44억 5천만 원. 이야, 이게 성남의 아파트 값입니까? 이게 빌딩 값이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매로 나오는 가격들은 4억 8천, 4억 5천, 4억 5천,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그냥 확 줄어들고 9건밖에 없네. 무슨 수로 가격을 이렇게 띄우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냥 빰뿌질 해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설거지시키고 자기들은 빤스런하고. 정말 처벌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워야 된다. 용인시 기흥구도 지금 뭐 1위가 지금 15억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야, 너무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갈풍님은 9억 5천 대폭락입니다. 대주피오래. 뭐 늘 대명사처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 기흥구에서 최대 폭락을 기록하고 있는 구갈풍님 대주피오래 2단지 9억 하락. 60%에서 69% 하락. 15억짜리가 지금 4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15억까지 펌프질을 했으니까 또 다 집값 담합해가지고 이게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기흥구 220건밖에 안 돼요. 거의 뭐 1000건 육박했던 거래량이 2026년 2월 들어서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고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돈이 안 돌지.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아파트 값은 못 올라요. 그냥 내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 띄운 세력들 끝까지 추적하겠다. 계좌 추적권까지 지금 생겨가지고 부동산 감독원이 자체적인 어떤 수사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어떤 집값 담합 행위는 다 잡혀 들어간다. 오늘 청와대에서 또 한 방 터뜨렸습니다. 거의 뭐 219 집값 대책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거는 뭐 구체적인 집값 대책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건 의지 표명이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우리가 극복하겠다. 모두의 경제 만들겠다. 예, 이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거의 뭐 시간 단위별로 부동산에 대해서 맹폭격을 하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제대로 망가진 거 고쳐 놓지 못하면 정말 망국적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절실한 마음이죠. 전력 질주해 나가겠다. 불평등,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타파하겠다. 이것 자체가 공급을 뭐 20만 채 내놓고 그리고 뭐 규제를 3중 규제, 4중 규제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국정 철학, 부동산 부분은 분명히 가격 체계 자체가 잘못됐고 가치 자체가 왜곡됐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한 국민들은 불평등, 절망 속에서 미래에 암담한 어떤 뭐 자가 마련 희망 키울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극복하겠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 질서 확립해서 지속적 성장 발전 모두의 경제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부동산 대책 아닙니까? 뭐 20만 채네 뭐 규제를 3중 4중 하는 이거 다 형식적인 거고 이런 의지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공고해 보이는 규제가 나와도 부동산 정책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최전선에 오늘까지 나왔었어. 지금 청와대 발표입니다. 청와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나온 발표예요. 이것만큼 큰 부동산 정책 어디 있겠습니까? 불평등과 절망 해소해버리겠다. 부동산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 망국적이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누구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체계 안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두의 경제를 만들겠다. 이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분위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형식적인 부동산 정책 쏟아내고 조금 시간 흐르면 다주택자나 또 뭐 투기꾼들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 마련해주고 뭐 부동산 부양해서 대출 땡겨주고 이런 관행들이 무려 3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지. 그래서 정말 2026년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게 아니라 설마가 부동산을 잡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야, 정말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라는 말이 들 정도로. 왜 망국적 부동산이냐? 1100조 가계대출 받아가지고 880조 정도가 주담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남의 돈 가지고 집 사서 그 가치 들어 올려가지고 시세 차익 챙겨가지고 빤스런 하는 게 이게 투기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이
부동산 정책들이 1, 2, 3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세 매수 오케이, 다주택자 양도세, 임대사업자 혜택 변화 등등 해가지고 양도세 이제 확실하게 종료되죠. 5월 9일 날. 무주택자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정도 유예해주고 있고요. 갭 투자 제한적 가능성, 강남 3구 4개월 내 그의 지역 조건 6개월 정도로. 마지막 가서는 기승전,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유입된다. 부유세 때릴 겁니다. 이거. 종부세율 단계적 인상하고 고가일수록 상당한 부담을 물려가지고 매년 돌아오는 집값, 특별히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부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탑다운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뭔가 토의가 진행돼서 끝에 올라와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탑다운 방식. 리더가 최전선에 나서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힘 아니겠습니까? 요거 아니면 망국적 부동산 극복 못한다는 거. 지금 30년간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시스템 그리고 뭐 이 합리적 토론 그리고 뭔가 모두의 어떤 불만을 다 잠재우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의 어떤 완전 투기판으로 변해버린 시장인데 아파트 한 평에 3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 일본의 법을 본 게 한국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확실한 지금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분명한 성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단순히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 돌아오면 타불입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 변화, 대조정 양상. 폭락 아닙니다. 폭등이 왔기 때문에 폭락이 아니에요. 폭등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상화입니다, 이거는. 이걸 또 폭락, 또 프레임 딱 씌워가지고, 아, 봐라, 이렇게 하니까 집값 폭락하지 않느냐. 이 집값 폭락하면 경제 망가진다. 금융시장 박살난다 하는데, 천만에이션. 다 이거 그냥 거품입니다, 거품. 거품 걷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청와대에서 정말 219 집값 대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어떤 이 드라이브를 또 한번 걸었는데 경기도 지금 뭐 이제 작살 나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여기 얼마 12억 했습니다. 덕양구가 말이 됩니까? 4억 3천 4억 1천만 원. 8억도 비쌉니다. 이거 덕양구. 일산 서구도 11억 다 넘었었죠. 10억이 7억대로 떨어졌는데 아직 갈 길 멀죠. 4억 정도 하면 딱 좋을 텐데 3억 5천. 광명시도 20억에 20억 집값이. 아니 공이 지역번호 쓴다고 해서 서울입니까? 경기도지? 서울 가깝다고 해서 뭐 그냥 뭐 곁다리 딱 그냥 걸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20억까지 집값을 펌프질을 했는데 13억 14억도 비싸죠. 여기 한 5, 6억 하면 딱 좋은 곳 아닙니까? 구리시 6억 3천 3억 7천. 구리도 어마무시 올랐습니다. 그냥 12억 13억. 김포시도 뭐 다 10억 넘었고 4억 3천 4억 9천 떨어지고 있고요. 부천시 원미구 부천도 16억 14억. 참. 야, 어느새 이렇게 아파트가 이거 무슨 뭐 이거 불과 한 10년 전 강남 집값 아닙니까? 근데 부천이 16억입니다. 떨어져도 10억이야. 갈 길이 얼마나 옵니까? 수원시 영통구 27억 합니다. 27억. 광교 30억에 가까워. 이거 뭐 강남이지 뭐 6억 4천 7억 5천.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뭐 수지 유명하죠. 11억 뭐 15억. 외국 여자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 수디. 근데 여기 10억 합니다. 떨어져도.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근데 경기도 집값이 이런 식으로 이 떨어지는 파이가 점점 굵어지게 되면 확실한 어떤 집값 조정기에 대분기점은 찾아오게 돼 있다. 오늘 청와대의 집값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집값 정책을 발표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경제를 이루겠다. 그 전제로는 망국적 부동산. 제일 중요한 워딩이죠. 부동산 시장 지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 방치하다 보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라는 위기감이 서려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면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집값이 정상화되는 그 포인트 좀 잘 짚어 나가시면서
좀 허들이 낮아진 그런 포인트 노려보실 수 있겠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2월 19일 설날 딱 끝나자마자 다시 이재명 대통령 또 청와대 회의에서 아주 강력한 집값 대책에 가까운 뭐 몇만 채를 공급하느니 또 뭐 규제를 어떻게 하느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잘못된 시장 고치고 그 다음에 모두의 경제, 모든 이 주거 안정에 대한 삶의 질 개선하겠다. 이것만큼 가장 강력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